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냉장고에 넣어둔 빵에 피는 그 얄미운 곰팡이랑 아주 비싼 블루치즈에 있는 푸른 곰팡이가 사실은 한 끗 차이라는 거요. 오늘은 바로 이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떨 땐 음식을 완전히 망쳐버리다가도 또 어떨 땐 최고의 요리사로 변신하는 미생물의 두 얼굴,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정말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죠.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렇게 멀쩡했던 음식이 웬 불청객한테 점령당한 모습.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런 순간 말이죠. 이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아주 오래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식품 부패와의 전쟁. 자,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당연히 적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적이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식품이 상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내적 요인인데 이건 음식 자체가 가진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이 얼마나 많은지, pH 농도, 즉 산성도가 어떤지 같은 것들이죠. 다른 하나는 외적 요인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외부 환경, 예를 들면 보관하는 온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인류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반격을 시작했을까요? 바로 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통제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게 바로 보존 과학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수분 활성도. 영어로는 Water Activity, 줄여서 AW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물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에요. 미생물이 진짜로 쓸 수 있는 물이 얼마나 있냐를 따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생선을 바짝 말리거나 과일을 설탕에 절이는 거. 이게 전부 다 이 수분 활성도를 확 낮춰서 미생물이 아예 활동할 수 없게 만드는 원리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무기가 바로 저온 살균법, 바로 파스테리제이션이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나 주스를 생각하면 쉬워요.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딱 적절한 온도로 가열했다가 바로 식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쁜 병원균들이 확 줄어들어서 음식을 훨씬 안전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방법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해오던 방법들이 있죠. 햇볕에 바짝 말려서 수분을 없애버리거나 소금에 절여서 삼투압으로 물을 쫙 빼내거나 아니면 아예 꽁꽁 얼린 상태에서 수분만 쏙 빼내는 동결건조 같은 기술도 있고요. 이름은 다 다르지만 핵심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물을 빼앗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미생물을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싸울까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미생물들과 협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와인과 맥주를 만드는 것처럼요. 먼저 와인 얘기를 해볼까요? 와인의 시작은 정말 단순해요. 잘 익은 포도를 으깨서 만든 과일 주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포도를 껍질, 씨, 심지어 줄기까지 같이 넣고 으깨서 만든 이 진한 원액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머스트라고 합니다. 이 머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달콤한 당분이 효모가 가장 좋아하는 밥이거든요. 효모가 이걸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마법 같은 발효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맥주는 어떨까요? 와인이랑은 시작부터 좀 다릅니다. 맥주는 보통 보리 같은 곡물로 만드는데 그래서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요. 곡물에는 포도처럼 바로 쓸 수 있는 당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곡물에 싹을 틔워서 멜트라는 걸로 만들어줘요. 이 싹이 트는 과정에서 녹말을 당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활성화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메가를 으깨서 물이랑 섞으면 그 효소들이 열심히 일해서 맥즙, 워트라는 아주 달달한 액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차이가 딱 보이죠? 와인의 출발점은 머스트, 맥주의 출발점은 맥즙이라는 거. 이 두 단어 확실히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맥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홉스입니다. 이 홉이 들어가야 맥주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살아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바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서 다른 나쁜 균들이 자라는 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재료죠. 자, 이렇게 미생물을 잘 다뤄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어디 술에만 적용되겠어요? 이제는 우유라는 단순한 액체가
어떻게 수백 가지의 다채로운 치즈로 변신하는지 그 마법 같은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치즈 만드는 기본 공식은 의외로 간단해요. 한번 보세요. 우유에다가 스타터라고 부르는 착한 미생물이랑 레닛이라는 응고 효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가 고체랑 액체로 분리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치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식은 단순한데 결과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몽글몽글한 고체 덩어리가 바로 커드고요. 이걸로 치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묽은 액체가 유청, 웨이예요. 우유를 이렇게 커드와 유청으로 분리시키는 마법의 재료, 그게 바로 레닛이라는 효소입니다. 이게 없으면 치즈 만들기가 시작도 안 되는 거죠. 자, 전체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신선한 우유에 스타터랑 레닛을 넣으면 커드가 만들어지죠. 이 커드를 잘라서 물기를 빼고 틀에 넣어서 모양을 잡고 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이고 마지막으로 숙성을 시키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치즈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과정 하나하나에서 어떤 미생물을 쓰고 또 얼마나 오래 숙성시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치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 수많은 치즈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숙성이요. 이 숙성 과정에서 어떤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드러운 카맘베르가 되기도 하고 아주 톡 쏘는 맛의 로크포르치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정말 미생물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건 통제의 문제인 겁니다. 보세요. 왼쪽처럼 통제되지 않으면 음식을 썩게 만드는 미생물이 오른쪽처럼 잘 통제하고 관리하면 이렇게나 근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미생물은 우리의 적일까요? 아니면 최고의 요리사일까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말이겠죠.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적이 되기도 친구가 되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의 다른 골칫거리들도 잘만 다루면 우리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